한국처럼 무분별한 검사는 의료붕괴만 불러올 뿐입니다. 불과 한 달 전 일본의 모든 언론에서 외치던 말입니다. 그런데 겨우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현 시점 도쿄에서는 215명을 검사했을 뿐인데 189명의 대상자가 모두 양성이 나왔습니다. 판정률이 무려 87.9%에 달하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판정자가 루트를 파악할 수 없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제 일본은 열도 전체로 위기가 확산됐다고 하죠. 영국에서조차 말 한 번 잘못 꺼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며칠 만에 철회했던 집단 면역이 일본에서는 자연스레 실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쯤 되면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인데요. 역시 무자비한 실험을 일삼던 그 부대의 국가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이제는 일본의 언론에서조차 침대가 부족하다, 구급차를 받아들일 여유도 없다 라며 의료붕괴가 일어나고 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는데요. 도쿄도의 고타병원에서는 판정자가 50명 이상으로 판명나자 이에 겁먹은 직원들이 잇따라 직장을 때려치우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4월 11일 방영된 일본의 뉴스에서는 39도에서 40도를 일상적으로 넘나들던 한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양성 판정이 뜬 후 의사의 권고로 퇴원 조치를 당했다는 소식도 전하였습니다. 병원이 더 이상 판정자들을 케어할 여력이 없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인터뷰를 진행한 이 남성은 나는 집에만 머무를 자신이 있지만 세상에는 이상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판정자임에도 밖에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다니는 사람이 100%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라며 불안감을 표했죠. 실제로 도쿄에서는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장경찰이 시내 한복판에 대기하며 시민들을 집에 돌려보내려는 압박을 개시하고 있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일본의 정치인들은 한가하기 그지없습니다. 펀쿨색 발언으로 유명한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부 장관은 나 자신부터 솔선수범 노력하겠다. 오늘부터 하루 종일 재택근무다. 라는 망언을 했는데요. 이를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너 같은 장관급 고위 관료는 이럴 때일수록 나와서 나라를 지켜야 하는 게 아니냐 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죠. 아베 신조는 더합니다. 그는 최근 자신의 트위터에 한 영상을 올렸는데요. 화면의 절반은 일본 유명 가수의 화면을 띄워놓고 나머지 절반은 자신이 집에서 강아지와 휴식을 취하고 티타임을 가지며 여가 생활을 즐기는 영상이었죠. 이 사실을 접한 해당 가수는 어디에서도 내 영상을 사용해도 된다는 허가를 해준 적이 없다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것에 더해 아베가 국민들에게 전한 메시지는 일본 열도 전체를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1개월 안에 종료되기 위해서는 최저 70%, 최대 80%의 직장인이 출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한 것이죠. 이에 일본의 국민들은 갑자기 출근자의 70%를 줄이는 것은 무리다. 우선 재택근무 등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애초에 이런 요청을 할 때에는 보상부터 약속해라. 라며 화를 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얼마 전 트위터의 한 일본 유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데 4월에 받은 급여 명세서에는 마이너스 2만엔이 찍혀 있었기 때문이죠.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여 번 돈은 없지만 이 와중에 세금이 2만엔이 나온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아베가 내놓는 대책은 모두 현실성이 없어 국민들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다가올 뿐인 것인데요. 때문에 현재 일본의 각종 언론에서는 기존의 자민당을 지지하던 젊은 층조차 아베 신조의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를 내고 있죠. 심지어 현재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이 일본 본토에서보다 더욱 융숭한 대접을 받고 있다는 소식에 일본 네티즌들은 그야말로 절망 그 자체에 빠졌습니다. 지난 5일 한국에 거주 중인 한 트위터 유저는 자신이 한국에서 격리 생활에 들어갔음을 알렸는데요. 그와 함께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가격리 물품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소독액, 체온계, 그리고 각종 유의사항이 적힌 안내사항을 받았다고 하죠. 그녀는 한국에서 결혼을 준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거주할 계획이긴 하지만 아직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없어 이 정도로 챙겨주는 당국에 굉장히 놀랐다는 트윗을 남겼는데요. 지급받은 체온계를 통하여 자신의 체온을 측정하고 이것을 방역당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며 한국 방역체계의 철저함을 극찬했죠. 또한 얼마 후 그녀는 트윗 하나를 더 올렸는데요. 햇반 12팩, 쌀 4kg, 라면 16개 등 각종 구호물자가 도착하여 상상 이상으로 너무 극진한 대접을 받고 있어 감사하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한국 병원에서 단 30초 만에 진단 테스트가 끝났다는 말을 했는데요. 이 놀라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일본에서는 지금 체온계조차 구할 수 없습니다 라며 부러운 시선을 보냈죠.
또한 지난 3월 31일 필리핀에서 12명, 4월 3일 마다가스카르에서 7명, 4월 6일 케냐에서 56명, 총 75명의 일본인들이 자국의 비행기가 아닌 한국의 전세기를 타고 본국에 귀환할 수 있었는데요. 일본이 자국민을 챙겨주지 않자 한국 정부에서 일본인들을 챙겨준 것이었죠. 이렇게 평소에는 한국이 반일 국가라며 욕하던 일본 네티즌들은 막상 위기가 되자 차별 없이 보살펴주는 한국에게 놀라움과 감사를 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는 일본 정부는 이제 본인들의 책임은 회피하고 국민들에게만 모든 의무를 떠넘기기 시작했다 라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일본의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일본인의 힘을 믿는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도덕성이 높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성실성과 규율성, 일본인은 이럴 때 힘을 발휘한다,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는 이겨낼 것이다 라는 주장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정부에서 어떠한 노력을 진행하여 어떤 성과를 이뤄내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건너뛰고 오로지 국민들을 세뇌시켜 스스로 극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적은 일본 네티즌은 이거 완전 전쟁 중의 정신론과 똑같은 상황이잖아, 이제 다 끝장이네 라며 한탄할 정도인데요. 실제로 이것은 과거 일본의 그 부대를 떠오르게 할 정도입니다. 영상의 앞에서도 어떤 부대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그것 말고도 악명을 떨친 일본의 부대가 있죠. 신이 일으키는 바람이라 하여 당시 일본의 적국이었던 미국을 당황시켰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일본 내에서 우리의 정신력은 이 정도로 강했다 라며 미화시키고 있는 부대, 전투기 자폭부대가 바로 그것이죠. 미드웨이 해전 이후 전세가 급격히 기울자 일본에서는 최후의 전술로 이 행동을 개시했는데요. 전투기가 목표물에 충돌하기 직전 조종사가 천황폐하 만세 라고 외쳤다 하여 일본 내에서는 이를 일본군의 의지 내지는 충성심이라고 포장하고 그 외 국가에서는 광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에도 큰 반전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당시 일본의 전투기 제로센의 조종사였던 하라다 가나메는 훗날 미국 뉴욕타임스에 충격 폭로를 한 바가 있었는데요. 천황폐하 만세 또는 대일본 제국 만세를 외치며 죽었다는 이야기가 많은데 난 그런 전우는 단 한 명도 보질 못했어요. 모두가 마지막 순간 오카아상, 어머니를 외치더군요 라며 그나마 일본이 이 작전에 남겨놓은 긍정적 이미지마저 사실은 일본 수뇌부에 의해 왜곡된 허위 사실이었음이 밝혀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전술은 총 2800회에 걸쳐 진행되며 수많은 일본군의 목숨을 허무하게 희생시켰는데요. 그중 14% 정도만이 성공하여 미군이 실질적으로 입은 피해는 함정 50여 척의 침몰뿐이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일본군은 이를 통해 전투에 출격할 수 있는 조종사들을 대부분 잃는 결과를 낳았을 뿐이기에 이후 전쟁사에서 일본군의 전략은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실책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어떻게든 발악하여 전장의 흐름을 바꿔놓기 위한 일본의 작전이었지만 실제로는 전쟁의 종식을 더욱 늦추기만 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에게 원자폭탄을 투하당하는 결과만 이끌어내어 애꿎은 국민들의 희생만 무수히 나왔죠. 그리고 21세기 현 시점에서 새로운 위기를 맞이하자 일본의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을 지켜야 하는 자신들의 의무는 망각한 채 국민들에게 오직 의무와 희생만을 강요하는 행동을 반복하고 있고 앞선 네티즌은 이제 다 끝장이다 라는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일본의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국민들을 통해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골판지 침대가 있죠. 골판지 침대는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면서도 부각됐었는데요. 이 회사의 대표이사가 아베의 친형 아베 히로노부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는 오래됐죠. 그런데 2020 도쿄올림픽이 취소되자 이 모든 물자가 허투루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나리타 공항 전부를 골판지 침대로 덮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격리시설이라고 준비하여 칸막이를 쳐놓긴 했지만 다른 국가에 비해서 너무 초라한 것이 사실이죠. 특히 앞서 한국에 거주 중인 일본인 여성의 격리 생활과는 너무 차별되는 모습에 일본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일본에 입국한 사람들은 판정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8시간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오직 이 골판지 침대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식사는 오직 빵과 주스, 과자가 전부죠. 심지어 인터넷에 이 골판지 침대를 검색해보면 이것의 가격은 무려 15,000엔, 한화로 17만원 정도로 나오는데요. 부가세가 제외된 가격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치자면 19만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일본의 유명 브랜드인 라꾸라꾸 침대조차 10만원이면 괜찮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베 신조의 진영이 이 사업을 통해 얼마나 많은 세금을 챙겨 먹고 있을지 상상하기조차 어렵네요. 게다가 이 순간에도 일본 정부는 꼼수를 이용하여 국민들을 위험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일본 정부 측에서는 이번 위기로 인하여 원료 부족이 우려되니 식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완화합니다 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는 곧 중간 유통 과정에서 식품의 원산지를 슬쩍 바꾸더라도 이에 대해 큰 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즉,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역시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의 식탁에 일상적으로 오를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 일본의 시대를 향유했던 가수 각트는 현재 엉망진창인 일본 열도를 떠나 말레이시아에 거주 중인데요. 그는 일본의 방송에 출연하여 지금 일본의 상황은 미쳤다고 봐야 한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일본인들은 정보력이 너무 딸린다. 위기감도 없고 다들 직접 정보를 얻으려고 하지 않아 위에서 내려오는 정보만 오매불만 기다릴 뿐이다. 최근에서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그런 리더를 뽑은 게 자신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리더를 뽑는다는 것은 그 정도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제 와서 리더를 탓한다? 그건 애초에 리더를 뽑은 자신들의 의식이 낮았다는 게 아닐까?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겹쳐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대체 이 나라 국민들은 학습 능력이란 게 있는지 궁금하다 라며 일본 정부와 국민들을 맹비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까지 마스크와 진단키트를 기부한다는 뜻을 표했던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에 대해서는 이제 와서 고맙다, 손정의를 총리로 라고 외치는 일본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항상 한국인들을 냄비근성이라 놀려대던 모습이라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일본에 펼쳐질 모든 환경을 겪고 나면 진정한 냄비근성, 우물한 개구리는 자신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까요?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 뗄래야 뗄 수 없는 두 나라는 과거에서부터 많은 이해관계 및 전략적인 사안으로 얽혀 있었죠. 그중 일본의 침략은 시기에 상관없이 대를 이어 현재까지도 무수히 일어났고 그들이 한반도를 넘보는 야욕을 보인 사건들에 맞서는 대한민국 선조들의 헌신과 노력도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지금의 독자적인 한국을 만들어주는 미끄럼이 될 수 있었죠. 그리고 일본의 탄압과 모진 고난을 견뎌내고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열사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도움을 준 뿌리부터 애국정신으로 무장한 애국기업들도 다수 존재하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현재 한국을 지탱하는 이 토종 애국기업들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한국을 사랑하는 기업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애국기업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GS입니다. GS는 대한민국의 에너지, 유통 중심의 서비스 부분 지주회사입니다. GS의 허창수 회장의 할아버지 허준은 만주 독립운동의 자금줄 역할을 한 백산성회를 공동 설립한 인물입니다. 백산성회는 독립운동 전체 자금의 60%가량을 지원했던 것으로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영리기관으로 가장했으나 실제로 독립운동의 국내 연락 및 자금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됐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LG입니다. LG그룹의 창업자인 구인혜 회장은 일제의 감시와 탄압에도 불구하고 1942년 상해 임시정부의 자금줄이었던 백산성회에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당할 때 당하더라도 나라를 되찾고 결의를 살리자는 구국의 청에 힘을 보태야겠다며 부산에서 활동하신 독립운동가 안희재 소생에게 중경 임시정부 독립운동자금 1만원, 현물로 쌀 500가마니를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동아약품입니다. 우리가 속이 안 좋을 때 먹는 가스알명수의 회사입니다. 동아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전문 의약품을 만드는 제약회사입니다. 동아약품의 초대 사장인 민강 선생은 1909년경 각계 인사 80여 명과 함께 비밀 결사대인 대동 청년단을 조직해 한성 임시정부의 수립과 국민대회 개최를 추진하는 등 독립운동을 벌였습니다. 또한 민강 선생이 있는 동아약품의 본사 서울연통부는 1920년에 상하이 임시정부의 연락책으로 쓰이기도 했으며 민강 선생은 국내외 연락을 담당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활명수를 판매한 금액으로 독립자금을 조달해 임시정부에 전달하는 행정 책임자로 활약했습니다. 그 당시 50전 하던 활명수는 설렁탕 2그릇과 막걸리 1말 정도가 되는 고가의 상품이었으며 돈 대신 휴대하며 비싸게 팔아 자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민강 선생은 독립운동에 연루돼 두 번의 옥고 끝에 숨을 거두었고 죽는 순간까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은 제약, 화학회사로 유일한 박사가 창업자입니다. 그는 건강한 국민만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라는 말을 신념으로 삼고 독립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1926년 유한양행을 설립했습니다. 또한 해외 한적대회의 집행위원과 미국 전략정보처 OSS 한국 담당 고문으로 활약했으며 1942년에는 미국에서 항일 무장 독립군 창설을 주도하고 직접 독립운동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교보생명입니다. 교보생명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생명보험 회사입니다. 교보생명 창업자인 신용호 선생은 1940년 베이징에 북일공사를 설립해 곡물, 유통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때 얻은 수익으로 독립운동을 지원했습니다. 19살에 장사를 하겠다고 중국으로 간 신용호 선생님은 그곳에서 이육사 선생님을 만나 독립자금을 보탰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도 독립운동을 지지했으며 독립운동의 여파로 그의 가족은 일제 한평생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나라 잃은 시대에 목숨을 걸어 독립운동을 지원해주고 독립운동가들에게 금쪽같은 생명수를 지급해준 고마운 기업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현재 창업주의 민족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 리테일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독립운동가 기억하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독립운동 100인 알리기 도시락을 시작으로 2019년에는 자랑스러운 여성 독립운동가 51인 도시락, 3탄으로 임시정부 요원 47명의 스티커가 부착된 도시락 등을 제작해 독립운동가의 이름과 항일 활동 내용을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GS 칼텍스는 독립서체 윤봉길과 독립서체 한용운 폰트를 GS 칼텍스 블로그인 미디어 허브에 공개하며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100명의 고객과 함께 2박 3일간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 홍구공원, 백범 김구 선생의 피난처였던 항주 독립운동 사적지 등을 둘러보는 독립운동 역사 해외 탐방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LG 하우시스는 마지막 임시정부 청사 복원을 지원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기념관을 세단장했으며 만해 기념관도 개보수했습니다. 2016년부터 독립유공자집을 개보수 지원하고 6.25 전쟁 해외 참전용사 대상 주택 개보수 지원 현충시설을 고치고 제8회 독도사랑 청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세 번째로 동아약품은 우리나라 최초의 브랜드이자 최장수 브랜드인 활명수를 이용했습니다. 활명수는 살릴 활, 생명명, 물 숫자를 씁니다. 1897년부터 그 이름의 뜻대로 민중의 생명을 살리는 물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아약품은 이런 활명수의 가치와 철학을 잇고자 해마다 활명수 기념판 판매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며 물 부족 국가 어린이들을 돕는 생명을 살리는 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국의 애민정신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인종, 민족, 국가, 종교 따위의 차이를 초월하여 인류의 안녕과 복지를 위하는 휴머니즘을 지닌 기업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인 유한양행입니다. 현재 유한양행이 후원 제작한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고 광복절을 기념하기 위한 21세기 청년 독립단의 광복 뮤지컬 새벽이 온다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새벽이 온다는 1908년부터 광복 이전까지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갇혀 있었던 서대문 형무소에서 촬영됐습니다. 과거 광복을 보지 못한 채 죽어간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감옥에서 벗어나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게 된다는 내용을 창작했습니다. 배우 차지연 씨가 주연을 맡아 완벽한 노래와 연기로 극에 감동을 더했습니다. 21세기 청년 독립단은 독립운동가이자 창업자인 유일한 박사가 설립한 기업 유한양행의 후원을 받아 이 시대의 애국과 동시대의 청년들의 주체적 삶을 응원하는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서 화려한 불꽃을 마음에 품은 젊은 신지식인들에게 영혼을 불태우게 해줄 연료를 부어준 그들은 아직도 나라를 위해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공헌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요즘 어떠한 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지 그 모습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S건설은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충족하는
당진형 뉴딜 제1호 사업인 RE100 산업단지의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에 참여한다고 합니다. 당진시에 따르면 김홍장 당진시장과 GS건설의 오무현 시장은 16일 오후 당진시청사에서 RE100 산업단지 전력 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100은 기업에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인프라 사업은 외부 효과를 주는 중요한 간접 자본으로 나라의 성장 동력이 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것은 GS의 무한한 가능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LG전자는 세계 권위의 디자인상인 IDEA 2020을 대거 수상했습니다. 세계적 권위의 디자인상인 IDEA 2020에서 총 10개의 상을 받았다고 17일 밝혔습니다. IDEA는 미국 산업디자인협회가 주관하는 국제 디자인상으로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IF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상으로 꼽힙니다. LG전자의 K-블리스 컨셉트 LED 사이니지는 브론즈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제품은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 최고상, IF 디자인 어워드 본상에 이어 이번 수상을 포함해 세계 3대 디자인상을 모두 수상했습니다. 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장 노창호 전무는 고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적이고 차별화된 디자인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궁극적으로 고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LG전자는 우리나라에서 전자 분야에 삼성과 함께 독보적인 위치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레드오션 분야에서 기술력과 탄탄한 고객층으로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한 LG전자가 이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점진적인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미래의 성장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중요한 니치를 선점한 상황에서 꾸준한 모니터링을 한다면 지속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한양행은 82분기 연속 흑자를 낸 초우량 기업이 되었습니다. 82분기 연속 흑자 기록은 500대 기업의 제약 바이오 업종 내 최고의 기록입니다. 연구 개발비가 타 산업 대비 많이 투자되는 제약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꾸준한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1위 제약사였습니다. 최근엔 다국적 제약사에 연달아 기술을 수출한 바 있습니다. 2018년 7월엔 퇴행성 디스크 질환 치료제 YH14618을 미국 스파인 바이오 파마에, 그리고 11월엔 비소세포 폐암 신약 레이제티닙을 얀센 바이오테크에 기술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베링거 인겔하임, 미국의 파마쇼티컬스에 기술 또한 이전했습니다. 앞선 5건의 기술 수출의 총 계약 규모는 약 35억 3,900만 달러, 한화로 약 4조 2천억 원에 달합니다. 의약품은 만들어지기까지 수년의 임상실험 과정을 거치며 수익 보장이 없이 천문학적 금액이 듭니다. 3단계의 시험이 통과되면 FDA 승인을 받기까지 12월에서 18개월이 걸리며 승인을 받을 확률은 70%입니다. 승인을 받고 8년에서 10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특허가 사라지면 의약품 회사는 훨씬 싼 가격으로 시장에 약품을 출시하며 만료 후 매출액이 최대 80%까지 감소합니다. 이런 여건 속에서 유한양행의 실적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한양행이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세계에 빛을 발하는 기업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보면 애국심을 하나의 조각으로 나누어진 퍼즐처럼 맞추어 가야 하는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독립운동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나름의 애정어린 애국 활동을 할 때 퍼즐이 완성을 하게 되어서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처절하고 간절했던 시간은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역사가 되었습니다. 선행을 한 애국 기업들은 지금도 승승장구하고 있으며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신을 잃지 않고 초심을 가지고 기업 철학에 맞게 회사 운영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을 것입니다. 애국 정신을 갖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을 응원합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활발한 토론이 진행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